네, 안녕하세요. 김원장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어제 미국하고 영국하고 무역협상이 일단 체결되면서 뉴욕 증시가 앞으로도 무역협상이 잘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 테슬라에 대한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유럽의 판매량이 굉장히 급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국에서 요번에 지난주 인도량이 보험 가입량 있죠? 예, 급감했다. 그것도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유가 있는 급감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로이터 통신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큰일 난 것처럼 막 이렇게 BYD는 늘었는데 테슬라는 줄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실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로보택시 출시가 점점 임박해지면서 관련된 어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서 주식을 사는 게 좋을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국하고 딜을 했다는 그 소식을 말할 거니까 증시가 오를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상호관세 일시 중단 이후 첫 영국 무역협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과 무역협정을 발표했다. 영국과의 거래에서 트럼프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국가와 미국이 맺은 첫 번째 합의이다.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졌습니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무역협정은 첫 번째, 영국 수입품에 대한 10%의 전면 관세를 유지한다. 영국에서 들어온 물건에 10% 전면 관세를 부과한다. 전체적인 그냥 기본인 거죠, 기본. 영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조정해서 첫 10만 대의 차량은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국에서 수입해오는 차가 10만 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대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요. 미국의 농장주, 목장주 생산자를 위한 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출 기회를 창출한다. 여기에는 이제 에탄올 수출이 7억 달러 이상, 미국산 소고기와 기타 농산물 수출이 2억 5천만 달러가 포함된다. 뭐 그렇게 해서 신규로 관세 없이 비관세로 뭐 소고기라든가 이런 걸 수출을 미국에서 영국으로 수출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 수출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적재산권, 노동 및 환경에 대한 공약을 수립한다. 고품질 영국 항공우주 부품에 대한 우선적 접근을 통해서 미국 항공우주 제조업체의 공급망을 확보한다. 제약품을 위한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세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한 대안을 협상을 요구한다.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트레이드 딜, 그래서 영국하고 무역 협상을 합의를 봤다, 딜을 봤다. 새로운 시장에 접근한다. 미국의 수출이 50억 달러 증가한다. 관세 수입, 미국 정부의 외부 관세 수입이 60억 달러 증가된다. 영국의 미국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가 기존 5.1%에서 1.8%로 인하된다. 미국의 영국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가 기존의 3.4%에서 10%로 인상된다. 영국 시장에 전례 없는 접근이 가능하고, 다음에 미국의 다음 품목에 대한 영국 시장 접근이 가능하다. 에탄올, 소고기, 곡물, 과일.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협상이잖아요. 근데 애초에 35% 관세를 터뜨렸기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입장에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인한 것 같아요. 영국에서 이게 협상이 되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럼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런 데도 이 정도에서 유지가 되겠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뭐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곡물 100% 무관세로 다 받아들여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이제 현재는 이제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 거거든요. 전 원령대 소고기를 다 수입해라. 뭐 이렇게 타결되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지금 커터제예요. 예를 들면 몇만 대 이상은 무관세로 수출을 되고 그 이상은 관세를 부과하는 건데 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는 35% 관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10% 관세만 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인할 판이야. 지금 분위기가 그럴 분위기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관세 협정 체결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기준이 세워졌다. 그러면 예상이 가능해진 거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35% 관세를 상호 관세를 때려놓고 협상을 보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인하는데 알고 보면 이전에 비하면 관세가 부담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렇게 미국한테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10일 날 스위스에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대표단이 만나서 무역 협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트럼프 중국 관세 145% 인하할 듯. 트럼프 중국 무역흑자 대폭 감소. 시진핑과 통화할 수도 있다. 트럼프 중국 관세율에 대해 낮춰질 걸 알고 있다. 베이징에 부과된 145%의 징벌적 관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사실 관세가 있잖아요. 한 50% 이상 올라가면 관세로서 의미가 큰 의미가 없어. 왜냐면 대부분의 생필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란 말이야. 근데 수입품에 대해서 50%의 관세를 매기겠다. 그럼 미국에 있는 서민들이,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물건을 샀을 때 50% 비싸게. 근데 대부분의 생활용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체결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협정은 좀 더 시간이 지나 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2022년 이후 미국 노동 생산성이 하락했다. 2022년 초, 이게 2022년 초입니다. 노동 생산성이 마이너스 4% 이하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2023년과 2024년에는 2에서 5% 정도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25년 1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1%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노동자 생산성이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1분기 하락했으며 이는 노동 비용 급등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상황은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에 직면한 시점에서 수익 마진을 압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국으로 수출한 반도체 칩 수출 금지해 놨잖아요. 수출 금지가 풀릴 거라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사실 올랐었어요. 어쨌든 이게 계속 관세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 미국 경기 침체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도 좀 더 늦게 가겠다. 추이를 지켜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이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고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한 겁니다. 테슬라 4월 영국, 독일 신차 판매량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테슬라 4월 영국 자동차 판매량이 62% 감소, 독일 46% 감소, 영국 테슬라 전기차 시장 점유율 9.3%로 감소. 개량된 모델 Y가 6월부터 인도 예정이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개량된 모델 Y가 지금 당장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판매량이 급감한 겁니다. 판매량이 급감했는데 큰일 난 것처럼 기사를 썼어요. 영국에 대해서 이어토 데이터가 1월 달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요게 1월, 요게 2월, 요게 3월, 요게 4월. 4월 급감했잖아요. 2024년에 이만큼이었는데 지금은 요만큼이야. 근데 지금 4월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모자라다. 조금. 큰일 난 게 아니라는 거지. 이 배경에는 모델 Y 리프레시가 재고가 없어 못 판다는 거야. 신차 주문을 하면요 7월 달에나 배송된다고 그렇게 뜬다는 거야. 미처 중국에서 리프레시 모델을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요거 이제 독일인데 독일에서는 이제 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그죠? 재고가 없어서 못 팔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프 루츠라는 사람이 한숨을 푹 쉬면서 테슬라, 프랑스, 덴마크, 독일, 스웨덴 페이지로 가서 마이 차량 재고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한 네 국가는 판매에 문제가 있다고 떠드는 나라들인데 재고가 없다는 거지. 테슬라가 매출이 급감했어요. 테슬라가 망해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재고가 없는 거야. 재고가 없어서 못 파는 거지. 5월 5일인데 이들 국가들의 재고에 내 차량을 찾을 수가 없다. 그들은 여전히 기존 재고 차량을 정리하고 있다. 저는 파리에서 새 내 차량을 주문했고 7월 예상 배송일을 받았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현지 배송을 해 주문한 것도 7월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 모델이 지금 판매할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사에서 난 것처럼 테슬라가 막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오스틴의 로보택스를 출시할 때 주목해야 될 세 가지 핵심 사항은 타르자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예요. 서비스 범위. 테슬라의 AI 접근 방식은 지도가 불필요하죠. 웨이모는 사전에 매핑된 지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테슬라는 자율주행은 아니죠. 카메라로 상황을 보면서 가니까 지도가 불필요하다. 도시, 교외, 시골 등 어떤 도로 조건에서도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쟁사보다 훨씬 높은 서비스 범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공할 수 있죠. 확장 속도. 이러한 장점 덕분에 테슬라는 주 내부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여 고객 서비스를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행거리는 최소 2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공급이 700만 대 이상 막 일단 뿌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비용, 운전자가 없고 테슬라는 모델 Y를 웨이모의 경쟁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 웨이모는 18만 달러야. 2억이 넘는 거지. 근데 테슬라는 그게 아니죠. 2만 5천 달러?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비용이 훨씬 낮습니다. 테슬라는 이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마진을 흡수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테슬라의 그 로보택시가 웨이모에 비하면. 이건 이제 또 중국에서 4월달 판매량인데 급감했죠. 앞에 보면 전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급감했어요. 요거는 이제 매분기 초에 생산량을 싣고 해외로 나간다는 거야.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모델 Y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델 3를 만들어서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모델 Y를 만들어서 호주로 가기도 하고 유럽으로 또 가기도 하고, 왜냐면 유럽에서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 만드는데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보험 가입자 수가 중국 내 판매량이 급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28일부터 4일까지인데 5월 1일부터 4일까지 연휴였대요. 연휴. 그래서 4월 28, 29, 30, 3일간만 생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매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지. 큰일 난 게 아니라는 거야. 생산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모델 Y 롱레인지 RWD, 이게 리어 힐 드라이빙 뭐 그래가지고 후륜 구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RWD가 44,000달러에 시작했지만 크레딧을 포함하면 7,500달러인가요? 그걸 받으면 37,000달러에 차량을 판매를 시작했다. 저가형 모델이 나온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델 Y 스타팅엔 37,490달러, 애프터 7,500달러 페더럴 텍스 크레딧. 그래가지고 7,500달러를 적용했을 시에 이걸 더하면 이제 뭐 44,000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37,000달러면 살 수 있다. 테슬라 로보택시 논쟁을 끝내겠습니다. 웨이모, 우버, 리프트는 곧 사라질 것이다. FSD 슈퍼바이저가 공식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곧 FSD만 남게 될 것입니다. 웨이모 차량이 겨우 1000대인데 테슬라는 700만 대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거지. 테슬라는 웨이모 전체 차량 규모를 4시간마다 생산한다. 4시간이면 그 얘기했었죠. 사이버캡이 5초에 한 대씩 생산된다는 거야. 일반 모델 Y는 30초에 한 대씩 생산되는데 사이버캡은 5초면 언박싱 프로세스로 찍어내는 거잖아요. 5초에 한 대씩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오 펜싱이 없다, 라이다가 없다, 오직 AI 비전만 사용된다. FSD는 지구 어디에서든 작동합니다. 웨이모는 지도 바깥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매핑된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거지. 아직도 웨이모가 이긴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꿈입니다. 테슬라는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장악하는 겁니다. 표현이 멋지네요. 웨이모하고 경쟁하지 않아. 장악할 뿐이야. 이렇게. 웨이모 운영 지역이 사전에 제작된 3D 지도에 의존하여 작동한다. 그리고 한 대 가격이 18만 달러다. 프리 매핑 3D 맵에서만 운영된다는 거지. 라이다, 레이다, 카메라, 그리고 AI를 사용한다. 테슬라는 인지, 계획, 제어를 위한 엔드-투-엔드 신경망을 사용하여 세계 어디서나 작동할 수 있다. 한 대 가격이 3만 달러다. 컴퓨터의 비전 기반 AI를 사용한다. 이게 일단 차량 구입비부터 6배인가? 362, 18, 6배잖아. 경쟁 자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또 즐거운 뉴스는 테슬라는 지난주 호주에서 역대 최다 시승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주문을 시작했을 때 출시 버전에 대한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만 시승을 했는데 역대 최다 시승 기록을 세워주면서 호주가 모델 Y의 선풍적인 인기가 일어나고 있다. 테슬라는 2024년 호주에서 5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며 7조 원 정도, 고정형 배터리 부문 매출은 5배 가까이 뛰어 25억 5천만 달러에 달해 올해 처음으로 전기 자동차 매출을 넘어섰다. 드디어 호주에서는 전기 자동차 매출을 메가팩토리가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리오터라고 중국에서 있는 전기차 업체예요. 전기차 업체인데 나스닥에 상장된 업체입니다. 중국 CEO가 테슬라 FSD를 칭찬했다.
FSD 13의 성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테슬라의 기본기가 매우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기본기를 맞췄다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오토 CEO 테슬라 3 FSD 칭찬하며 중국 버전은 미국 출시보다 뒤쳐져 있다고 말했다. 인정하는 건 인정하는 거죠. 압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모델 Y의 인도가 시작되었다. 이스라엘도 이제 새로운 모델 Y가 인도가 시작됐어요. 테슬라가 최신 웹 업데이트에 로보택시의 모든 기능 코드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6월 출시를 앞두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입니다. 픽업 위치 조정하기, 목적지 입력, 실시간 예상 도착. 요거 제가 2주 전인가 요 영상 그죠? 편집하고 자막까지 넣어서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웹 업데이트 로보택시를 위한 전체 기능 코드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6월 출시 일정에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은 픽업 위치 조정 및 확인, 목적지 입력, 실시간 도착 예상 시간 표시, 여행 취소 관리,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한 승객 하차 지원, 차량 제어 기능 접근, 픽업 배차, 정차 동작 확인, 탑승 취소 사유 등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는 게 뭐 만들어진 거죠. 어플에. 버전 4.44.5는 예상치 못한 큰 변화였습니다. 로보택시 기능이 완벽하게 내장되었습니다. 알리콘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연속 누르지 않고도 스마트 소환이 곧 제공됩니다. 라이브 활동이 곧 제공됩니다. 로보택시 이번 업데이트 대부분의 기능을 완성했다. 더는 비밀이 아니다. 로보택시의 코드네임은 알리콘입니다. 내부의 프로젝트에서 어떤 이름이 쓰이는지 보는 건 언제나 흥미로운 일입니다. 알리콘. 업데이트를 통해 로보택시 기능이 사실상 거의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부분들, 추가 기능. 알리콘이란 신화 속 생물로 날개 달린 유니콘이거나 유니콘과 페가수스의 특징을 결합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판타지 문학과 예술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 강력하고 마법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요 알리콘 요 부분을 넣어서 챗GPT 보고 야 그려줘 그랬더니 이런 멋진 날개 달리고 뿔 달린 유니콘, 알리콘, 페가수스. 페가수스는 날개 달린 말인가요? 유니콘은 뿔 달린 말인가요? 어쨌든 그 합쳐서 알리콘이란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론 펀드의 그 론 바론하고 인터뷰를 하는 중에 론 바론이 당신은 일주일 내내 일하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당신을 비난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제가 하는 일이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합니다. 비난하는 것 따위는 두렵지 않습니다. 별 관심도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사진이 나온 건데, 그죠? 맥도날드가 매핑된 테슬라 모델 Y다, 그죠? 앞에 라운드 되는 거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자세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무역 협상도 살펴봤고, 무역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내용들도 살펴봤고요. 새로운 이제 유럽에서 모델 테슬라 판매량이 급감한 거는 일단 재고가 없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중국에서 보험 가입자가 급감한 거는 매 분기 초에 해외로 수출 물량을 먼저 선정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없었던 거고, 마지막 주는 5월 1일부터 4일까지 휴무였어, 휴무. 노동절 휴무였기 때문에 28, 29, 30, 3일간만 실적이어서 3,700대밖에 판매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6월에 출시되는 그 로보택시는 하나둘씩 정확히 준비돼 가고 있다. 거의 확실시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저가형 모델이 상반기 내에 나온다 그랬고 6월 중에 사이버캡이 서비스가 출시가 된다 그랬고 걔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기대감에 증시는 테슬라 증시는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이상 기본적인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